사천의 동설에 있는 사천항공산업대교가 공정률 30%를 모이며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추진 중인 사남 정동간 우회도로까지 완공되는 3년 후쯤이면 사천 지역의 교통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동군과 남해군이 민원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하동에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해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남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광역소각장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 시설을 갖춘 경남권역외상센터가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센터 개소가 가져올 서부경남 의료체계의 변화를 짚어봅니다. 진주의 한 발명 동아리가 특허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1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우수상격인 국무총리상과 산자부 장관상까지 이 동아리에서 휩쓸었습니다. 16일 오후 4시 45분쯤 진주시 봉곡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야외 폐가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벽 쪽으로 불이 붙은 상태로 진화돼 내부로 화염이 유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불로 4명이 단순 구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시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상습적인 교통 체증부터 생각하실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교통 인프라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뒤면 사천 지역 교통 흐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지를 강진성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흙이 담긴 바구니를 옮기고 있습니다. 교량 기둥을 만들기 위해 갯벌 아래까지 흙을 파내는 작업입니다. 반대쪽에는 바다 위로 가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자 사천만을 연결하는 공사 현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천 바다를 가로지르는 세 번째 교량, 사천항공산업대교의 공사 모습입니다. 사천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 이곳 사남면과 곤양면을 연결하는 교량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이 개통되면 축동IC까지는 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량 길이는 접속도를 포함해 총 1.3km, 왕복 2차로 규모입니다. 지난해 3월 공사에 들어가 지금은 교각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점부에 교각 설치를 위한 가시설 공사와 탑하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정률은 계획 대비 100%로 약 30%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준공 연도는 2028년 2월 달인데 저희가 아마 2027년 12월 말에는 아마 개통을. 항공산업대교 건설에 맞춰 연결도로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내년 말까지 곤양면 검정리에 1.5km 구간을 만들어 지방도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남면과 정동면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사천의 국도 3호선 통행량은 하루 5만 대, 교통 서비스 수준은 정체가 많은 D등급입니다. 항공국가선단이 완성되면 차량 정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교와 우회도로가 건설되면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국도 3호선이 이제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데 그게 많이 해소되고 또 우주 항공 복합 도시가 들어서면 각종 교통량 분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부산국도관리청과 사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심이 깊었던 남해군과 하동군. 두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광역소각장과 광역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짓기로 한 건데요. 이 중 광역소각장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 각각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었던 남해군과 하동군. 두 지자체는 각 시설의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정부의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전략 지침에 따라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불연성 쓰레기는 각 지역에 매립화돼 가연성 쓰레기는 하동에 광역 소각 시설을 만들어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남해에 처리 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광역 소각장은 올해 연말 사용 종료되는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하동군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2019년 남해군 제안으로 하동군과 같이 추진함으로써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현재 하동 금성면 대송산단 내 대송저수지 부지에는 하동남의 광역소각장이 조성 중입니다. 사업비 320여억 원을 투입해 시범 운전을 거쳐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상황. 하동과 남해에서 각각 30톤의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은 관리가 어려운 소형 소각로 단독 운영보다 인력과 비용, 환경관리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광역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역화로 인한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절감된 설치 비용만 해도 61억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남해에는 또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를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 설계 용역이 한창입니다. 경남도에서도 두 지자체의 광역화 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광역 소각장에 그치지 않고 두 지자체의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채웠다는 부분에서입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광역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하동군과 남해군. 두 지자체의 이번 협력 사례가 향후 또 어떤 부가적인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최근 경남권역 외상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주를 제외한 나머지 서부 경남 지역은 여전히 응급취약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응급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곤역 외상센터에 선정된 경상국립대병원. 최근 적정성을 인정받아 공식적으로 경남 곤역 외상센터로 지정되면서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센터엔 다발성 골절과 출혈을 동반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24시간 시설과 인력 등이 갖춰졌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 기반이 설립됨에 따라서 경남도 내에서 발생한 중증 외상 환자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충분히 그 역할을. 서부 경남 지역 내 응급실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은 15곳. 일단 6개 시군 모두 한 곳 이상은 응급실이 운영 중입니다. 최상급 응급실에 속하는 곤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가능한데 경상국립대병원이 유일합니다. 최소 1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 과목과 전속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센터 2곳도 진주에 있습니다. 이 밖에 사천과 군단위 지역에선 종합병원급 이하 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 외에 지정된 의료기관이 대신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에 응급의료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어떤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 진주를 제외하면 서부 경남 지역 모두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곤역 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임을 뜻합니다. 사는 곳이 목숨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곤역 외상센터 운영으로 중증 외상 환자 치료 부분에서 한 발 나아간 서부 경남 지역 응급의료. 다만 의료 취약지를 벗어나기 위해선 응급의료 시설 확대와 체계 구축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16일 오후 4시 45분쯤 진주시 봉곡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외벽이 소실돼 소방 추산 1,000만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4명이 단순 구조됐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분 만에 초진이 완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폐가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화재 최초 신고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연기가 좀 나길래 살짝 돌아본 게그 통로에서 불이 확 오더라고. 좀 있으니까 불이 확 붙더라고. 소리는 처음엔 안 났어. 처음에 불만 조금 하고 오더라고. 진주의 한 발명 동아리가 최근 특허청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1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우수상격인 국무총리상과 산자부 장관상도 이 동아리에서 나왔는데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대 모양의 작은 모형을 5개의 줄이 받치고 있습니다. 지진이 덮친 대만에서 간호사들이 아기 침대를 붙잡고 힘겹게 버티는 영상을 보고 정태영 학생이 만든 지진 대비용 아기 침대 모형입니다. 마치 떠 있는 듯 보이지만 밀고 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 일반 기둥보다 진동을 잘 흡수하는 텐세 그리티 구조가 적용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낙하물로부터 아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 덮개 등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활용됐는데 발명 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계기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로 나누어서 안전 덮개가 닫히고 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지우 학생은 폭발 예방 사각형 차량용 소화기를 발명했습니다. 직육면체 구조로 진동의 영향을 줄이고 에탄올을 이용한 냉각수를 활용해 폭발 위험을 낮췄습니다. 에탄올은 일단 끓는 점이 낮은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에탄올이 여름철 높은 온도에서 잘 기화할 때 기화열을 흡수한다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을 배출한 건 올해 발명 전시회에서 10명의 학생 수상자가 나온 발명 동아리 리틀 뉴턴. 최우수 지도 교사상을 받은 하우영 교사가 진주의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부터 발명대회에서 매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작정 발명을 시작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원리를 찾으며 점진적으로 발명에 접근한 것이 비결입니다. 진주에 있는 문화재 아니면 진주에 있는 발명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든지 과학적 원리를 먼저 캐치를 하는 거죠. 학교 과학실부터 학부모 사무실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명에 대한 열정을 이어온 리틀 뉴턴. 수상 학생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성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장려상 받은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까지 2번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내년과 내후년에도 발명 전시회에 참가하고 이번에 결과가 조금 생각보다 아쉽게 나와서 지금 발명품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한편 올해 경남에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진주 문산중학교는 전국대회 출품 시 지원금을 주는 등 학생들의 발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6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를 찾았습니다. 박 지사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산단 개발과 투자 유치 현황을 살폈습니다. 한편 갈사산단은 지난 5월 사업권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 협약이 체결돼 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대송산단은 약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1회 함양 연합문화제가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함양 아니면 오리숲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 첫날인 23일 오후 4시 특설 무대 앞 금호강 수중 공연을 시작으로 연암 부임 행차와 안녕 기원제, 개막식,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축제 2일째인 24일에는 광풍루 일원에서 학생 미술시기 공모전과 들소리 공연, 연암 퀴즈 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한편 함양연합문화제는 안희 현감으로 봉직했던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이용후생 정신과 실학사상을 재조명하고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이달 말까지 벼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산청군은 8월 하순까지 7억 원을 투입해 3차 방제까지 모두 5,837헥타르에 대한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제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농약 취급 요령 등 교육과 일정 안내 뒤 무인 헬기와 드론, 광역 방제기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가 자원봉사자 500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번 추가 모집 분야는 셔틀버스 탑승 안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안내 및 편의시설 운영 등입니다.
신청 자격은 고등학생 이상으로 에어쇼 기간에 봉사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은 9월 19일까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와 기념품 지급과 함께 일일 8시간 이내의 자원봉사 실적이 인정됩니다. 사천시가 경남의 우수주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사천시립도서관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전시되는 작품은 지난해 선정된 경남 건축상 수상작과 우수주택 등 47점입니다. 경남 건축상은 지역 건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 경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1시 20분쯤 진주시 초전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건물 내벽과 가재도구 일부가 소실되는 등 소방추산 1,1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실외기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촉성루와 남명 조식 선생의 상소문 등 선비 정신을 주제로 한 경남 지역 서예 작가들의 단체전이 마련됐습니다. 사천공항에선 멸종 위기종 상괭이 사진전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서부 경남 주요 전시 일정을 하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서예와 문인화, 서각. 진주성 촉성루의 현판시와 촉성루를 소재로 한 선현들의 문장 등을 재해석한 작품들입니다. 촉성루와 함께 조선 3대 누각으로 알려진 밀양 영남루와 평양 부병루는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그림으로 재탄생했는데 작품 전반이 충, 의, 예 그리고 선비들의 풍류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묵객들이 사실은 거기서 풍류도 하고 즐기면서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진주도 그 중에 하나인 그런 진주 촉성루가 있고 또 그런 정자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심해 문화를 전시장 바깥쪽엔 남명 조식 선생의 영정과 함께 각기 다른 서체의 서예 작품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남명 선생이 국정에 대해 남긴 직원, 의묘 사직서인데 총 1,300여 자에 달하는 한문과 한글 전문을 60여 명의 작가가 옮겨 적었습니다. 국정이 문란했던 것을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계도하고 이게 이제 나라가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의 충정이 그 담기 있는 그런 문구들이거든요. 경남 서예가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마련된 특별 기획전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동물 한 마리, 뭉툭한 머리와 등 지느러미 없이 매끈한 몸체가 특징인 토종 돌고래 상괭입니다. 배냇주름이 선명한 어린 개체와 헤엄치는 무리 등 멸종위기종 상괭이의 모습이 다양하게 담겼습니다. 모두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2년간 직접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상괭이 보호인식 확산을 위한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사천공항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길, 그 사이를 다정히 손을 맞잡은 오누이 한 쌍이 걸어갑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연밭이나 수국 정원, 시원한 계곡부터 탁 트인 들녘 풍경까지 계절감이 물씬 풍기는 유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여름 아름다운 3인의 꿈 전시는 진양호 물빛 갤러리에서 오는 2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요일은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에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외출 계획 있으시면 갑작스런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진주와 하동, 함양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산청은 종일, 사천과 남해는 오후에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은 오후 한때, 광주와 제주는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4도 분포 보이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은 가운데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간조 시각은 낮 12시 5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추가 운항 계획에 따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토요일 밤 11시 50분,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토요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내린 이후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종일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계속해서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 분포 보이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수면 시간대에도 적절한 냉방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